네, 주간 EPL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이게 업로드되는 타이밍에는 아마 2개 라운드 내지는 1개 라운드가 더 진행됐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BBC에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아, 빵빠레 빵빵빵빵빵빵빵. 크리스마스 연말에 시청자분들한테 방구를 먹이 방 요즘에 냄새 안 났잖아. 집에 못 가서. 네. 좀 술동 있나요? 아, 술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왜 이쪽으로 붙죠? 아니야. 내리는 거예요. 시키는 거 아니야? 뜨거운 방구인가요? 뜨거운 방구가 있어. 항문이 뜨거워지는. 네. 미안합니다. 지금 요원이 코를 가리고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네. BBC에서 네. 올해를 기준으로 최근 10시즌,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한번 정리를 쫙 했는데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승점이나 승률, 감독에 대한 거 이제 뭐 파트 1으로 보면 파트 2에는 선수 그리고 들어간 돈 이런 게 이제 파트 2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파트 1을 보겠습니다. 최근 10시즌 동안 리그, FA컵, 리그컵 그러니까 국내, 잉글랜드 기준 국내에서 딸 수 있는 트로피들을 쫙 정리를 했는데 쭉 보니까 이거 쫙 보이시죠? 보면 맨시티가 이 리그 우승을 4번, 그 다음에 FA컵을 2번, 네. 리그컵을 4번. 어허.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위상 상승이 최근 10년 동안 얼마나 대단했는지 엄청나다. 네.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저는 이게 첼시가 잔잔하게 첼시가 성적이 좋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좋았어. 우승도 3번에다가 콘테 있었고 무리뉴 있었고 그렇지. 그랬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때가 아마 안첼로티죠? 안첼로티가 우승컵을 나는 FA컵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때 FA컵 우승한 거 맞죠? 했어요. 네. 맞아. 그 맞나 보다. 더블이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첼시가 트로피가 7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맨유는 5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퍼거슨 감독 은퇴 이후에 맨유가 확실히 우승권에서 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날이 FA컵 3번.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걸로 그나마 좀 명맥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트로피를 좀 따면서. 리버풀이 이게 아쉽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한번 우승하는 동안에 국내 내부에서는 조그마한 리그컵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리버풀 팬들이 오매불망 리그 우승 좋아하겠다. 아직도 리버풀 리그 우승하면 위닝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 그림이 나오니까. 챔스 우승을 한번 했으니까 리그 우승을 바라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왜 포체티노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남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10년 동안 토트넘의 위상이 엄청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피가 빵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FA컵 우승이라든지 리그컵 우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렇게 FA컵 우승을 할 정도면은 토트넘도 한 번쯤은 딸 법도 한데. 그렇지. 하다못해 리그컵이라도.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거 보면 역시 돋보이는 거는 저는 이 맨시티의 100점짜리 우승, 승점 100. 지지난 시즌이었죠. 그 다음에 레스터의 우승. 이런 게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0시즌 동안 리그 누적된 테이블. 누적 테이블. 누적 테이블을 보면 경기수, 승무패, 그 다음에 골득실, 승점, 경기당 승점이 나오거든요. 혼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팀 역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 야, 승점이 엄청나네요. 승점이 경기당 평균 승점이 2.148이에요. 그러니까 승률이 65.9%예요. 맨유가 2위라는 게 의아한 일인데, 근데 이때는 퍼거슨의 효과가 이제 남아 있는 결과잖아요. 10년 동안 뭐 한 40% 정도는 퍼거슨이 있었을 때야.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쭉쭉쭉 떨어진 거죠. 1.966이고. 그다음 아까 보면 트로피의 개수가 이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감이 있어요. 첼시가 3위고 리버풀이 4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클럽이 바짝 올려놓은 거다. 그래, 바짝 올려놓은 거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 로저스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승점이 2위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확실히 토트넘이랑 아스날이 이제 뒤집혔다. 뒤집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밑에가 에버튼. 그다음에 셰필드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셰필드는 이제 승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점 관리를 워낙 잘하니까 평균 승점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레스터 좋고 소트는 아마 이때가 그게 있을 거예요. 포체티노 때. 그다음에 뭐 쿠만 괜찮았을 시절.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강등 위기입니다. 하스니틀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 BBC에서 표현하기를 맨체스터의 어떤 그게 주인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흔히 얘기하잖아. 우리 감스트가 얘기하잖아. 맨체스터의 주인은 누굽니까? 막 이런 거 하잖아. 이 맨체스터가 뒤집혀진 거야. 네네. 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승점이 크로스가 돼서 이제는 맨시티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2010년 들어서는 이제 맨시티가 우위에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알 수 있고. 네. 이 교차점 딱 그랜드 크로스 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펩이 불면다. 그러네. 네. 딱 그때부터 뒤집어집니다. 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탁 뒤집어 시작한 거는 역시 펩 과르디올라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여기 그래프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게 실제로 그래프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노스런던 이 북런던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이라기보다 쭉 차이가 안 좁혀지는 듯하다가 계속 그 벌어져 있었어요. 네, 평균적인 어떤 공간이 있었죠. 네. 그러다 최근 3시즌 동안 좁혀졌다. 근데 이것도 보면 벵거의 어떤 마지막 말년이랑 에머리 부임한 다음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포체티노의 토트넘. 그렇지. 네. 이거는 아마 아르테타가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가? 아스날 위로 올라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토트넘이 위로 한참 가서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토트넘 또 무리뉴가 있으니까. 네, 무리뉴가 있으니까. 네, 무리뉴가 뭐 승점 관리 잘하니까요. 잘 해야죠. 네,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재밌습니다. 감독 얘기인데 최소 38경기 이상 지도를 한 감독. 즉 한 시즌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최고의 승점을 많이 가져온 감독 1위 압도적으로 펩 과르디올라. 네. 펩이 잉글랜드 넘어와서 트로피를 5개를 땄습니다. 승률이 74.2%.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정도의 경기 수를 소화를 하는데 74.2%의 어떤 승률이다. 이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경기당 승점이 2.374점. 뭐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바이언에서의 펩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언제나 사실 어떻게 보면 여론의 대다수는 실패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이언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아니라 우승을 바란 거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로 왔는데 이번에도 리그 우승은 2번이나 했어. 근데 이번 시즌 사실 리그 우승 좀 물 건너 간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럼 챔스인데 펩이 바르셀로나를 떠난 다음에 챔스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너 바르셀로나 했을 때 선수발 메시발로 우승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예. 근데 반대로 그 선수들이 있었을 때 루이스 엔리케는 트래블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펩이 챔스 우승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펩은 바르셀로나 당시에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돈으로 우승 누가 못하냐? 그 챔스? 돈으로 못하는 어려운 리그지. 어려운 대회지. 근데 넌 선수발로 우승했잖아. 메시 있잖아. 사비 있었잖아. 이니에스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승한 거지. 뭐 네 능력으로 우승한 거냐? 이렇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나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롱이죠, 조롱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됐으니까 이게 좀 반박하기가 어렵지. 애매하다는 거지. 네. 물론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펩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선수들을 조련하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어떤 평판 이런 걸 봤을 때 대단한 감독이죠. 미친 감독이죠. 제가 봤을 때 축구사적으로 봤을 때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번에 감독이다. 레스터전 하면서도 전술을 싹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 봐요. 잡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중반에 이거 계약 끝나고 바이언으로 갈지도 모른다 다시.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 컴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펩이 맨시티에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시즌 최소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펩은 증명해야죠. 결국에 증명해야 될 거는 챔스 트로피밖에 없습니다. 그거. 그다음 대단하죠. 이 할아버지. 퍼거슨은 10년 동안 했는데도 2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그 이후에 은퇴하고 퍼거슨이 없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잖아. 그리고 이건 퍼거슨 말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9.7%의 승률. 그다음에 승점 2.273이니까 퍼거슨도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지금의 맨유를 만든 장본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클롭이랑 콘테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 평균 승점 차가 0.002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승점을 딴 감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벵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딴 감독들은 중간에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벵거는 쭉 하고 있었다가 10년 쭉 있었죠. 마지막에 조금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이 323경기를 요 기간 동안에 지도를 하면서 608점의 승점을 따냈는데 마지막에 벵거의 성적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평균 본인이 따낸 승점으로 본다면 10위 안에 겨우 들어간다. 그래서 무리뉴나 안첼로티나 만치니나 클롭 콘테보다 밑이에요. 반할이 있어요. 이야, 네. 아니 난 반할은 그렇다 치고 위에 보광내가 있네.
그러네. 빌라스 보아스가 있네요. 빌라스 보아스가 있네. 네. 근데 보광래 광래하기도 그런 게 지금 빌라스 보아스나 바나는 워낙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 아니면 큰 빅클럽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38경기만 넣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2시즌 이상은 다 했었잖아요. 네. 확실히 펩이 대단하고 무리뉴가 예전에 비해서 이 승점이 조금 떨어졌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쭉 있다 보면 클롭이 펩을 턱 밑까지 추격할 가능성이 크다. 네. 클롭이랑 펩 중에 누굴 더 선호하시나요? 그냥 개취로. 개취로? 저는 클롭. 클롭이 또 멋있는 게 있지. 네네. 클롭이 어떤 카리스마? 펩은 저는 도르트문트 있을 때 완전 반해가지고 도르트문트 축구를. 그때 도르트문트는 반할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는 축구, 너무 화끈한 축구를 해가지고. 네, 그때 좀 클럽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파트 1이고요. 파트 2에 아까 얘기했듯이 선수와 돈에 관련된 얘기. 돈이 진짜 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